고추밭이요? 어지간한 훈련장보다 험했죠. 근데 마을 통째로 사겠다는 놈들한테는 전투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건 땅 지키는 법이었거든요. 손자놈이 날 배신했을 땐 잠깐 흔들렸지만 전방이든 후방이든 지킬 땐 끝까지 지키는 게 교관입니다. 군무이탈 전력, 거짓말 아니죠? 명수가 비웃으며 서리를 흔든다. 영분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성재를 바라보는 눈에 배신감이 드러난다. 무서웠어요. 할머니처럼 살 자신 없었어요. 성재가 울먹이며 고백한다. 그 순간 마을 회관에서 화염이 치솟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불이야, 불이야, 안에 사람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영분만이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고추밭 전선 이상 무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고추밭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한영부는 이른 시간부터 밭에 나와 고추 사이를 걸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전방보다 더 험하네. 밭두렁 경계선 지키는 것도 참. 75살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고추 줄기를 정리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빠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분을 그저 혼자 사는 평범한 할머니 정도로 여겼습니다. 군대 간 아들 때문에 혼자 농사 짓는 불쌍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분의 집 헛간 안쪽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군화 한 켤레와 빛바랜 낙하산 배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아침 먹으러 들어오세요. 집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영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자 이성재의 목소리였습니다. 27살의 성재는 석 달 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직장에서 좌천된 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고향으로 밀려온 것입니다. 알았다. 영분은 짧게 대답하고 밭고랑 사이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성재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성재는 할머니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영분은 나약한 손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밥 차려놨어요. 성재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언제나 날카로웠거든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래. 식탁에 앉은 영분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성재는 반대편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인들과 주고받는 메시지들이었죠. 모두 성재의 시골 생활을 걱정하거나 놀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밥 먹을 때도 그런 걸 봐야 하나? 영분의 말에 성재는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니야. 버릇이 없는 거지.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서울에서 살 때도 늘 그랬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하고 끈기가 없었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까지 농사 지으실 거예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분은 숟가락을 놓고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죽을 때까지지. 왜? 그냥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영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는 건가? 네가 서울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구나. 성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왜 여기 있니? 영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최선이라는 건 끝까지 버티는 거야.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성재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도망쳐온 것이었으니까요. 영부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고추들이 아직 푸르렀지만 곧 빨갛게 익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말이죠. 오랜 시간 견디고 버텨야 비로소 제대로 된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개간한 거야. 영부는 흙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흙의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훈련소에서 수없이 만져봤던 그 느낌과 같았거든요.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노인들만 남은 이곳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곳일수록 더 큰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마을 입구로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차를 관찰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뭔가 시작되는군. 영부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낯선 차의 주인은 최명수였습니다. 38살의 명수는 도시에서 부동산 업을 했지만 영겁 후 실패를 맛봤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 시골 마을에 눈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명수라고 합니다. 명수는 마을 이장인 서미정을 찾아갔습니다. 48살의 미정은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죠. 그녀는 명수를 맞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 마을 전체를 매입해서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명수의 말에 미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전원주택 단지요? 네. 요즘 도시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많이 원하거든요. 깨끗한 공기, 조용한 환경, 여기가 딱 맞습니다. 명수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전원주택 단지 조감도였습니다. 현재의 낡은 집들과 밭 대신 깔끔한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죠.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높게 드릴 생각입니다. 주민분들이 손해보시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명수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최대한 헐값에 땅을 매입한 다음 높은 가격으로 되팔 계획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이라 쉽게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좀 까다로우실 것 같아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누구시죠? 한영분 할머니요. 이 마을에서 제일 고집이 센 분이에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동네든 그런 사람은 있기 마련이었죠. 직접 찾아뵈어야겠네요. 다음 날 오후 명수는 영분의 집을 찾았습니다. 영분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명수라고 합니다. 영부는 명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있었죠. 농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 마을에 투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 땅도 좋은 가격에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영부는 손을 멈추고 명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땅을 사겠다고요? 네. 시세보다 높게 드릴 생각입니다. 할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영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땅은 내 손으로 개간한 거야. 장난감처럼 안 팔려. 명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당할 줄 몰랐거든요.
아직 가격도 안 들어보시고. 가격 문제가 아니야. 이 땅은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때 집안에서 성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이었죠. 할머니, 이분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성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영부는 손자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네가 왜 나서니? 요즘 시골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기회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성재의 말에 영부는 화가 났습니다. 후회? 내가 뭘 후회한다고 그래?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영부는 성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자가 돈에 흔들리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편하게 살라고? 편하게 사는 게 뭔지 알기나 하니? 명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손잡은 말씀이 맞아요. 나이 드시면 농사일도 힘들어지고. 닥쳐. 영분의 한마디에 명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분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거든요.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땅이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성재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땅이라니 그저 농사 지으려고 산 땅 아닌가요? 할머니, 그냥 땅일 뿐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영부는 성재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성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땅이라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말하는 거냐? 무슨 특별한 땅이라도 돼요? 영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철없을 줄 몰랐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들어가라고 했어. 영분의 소리에 성재는 깜짝 놀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부는 명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시는 이런 소리 하러 오지 마세요. 명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명수는 명함을 내밀었지만 영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어쩔 수 없이 명함을 마당에 떨어뜨리고 돌아갔습니다. 영부는 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최명수 부동산 개발 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영부는 명함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개발이라. 영부는 중얼거리며 헛간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군화와 배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그것들을 꺼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최명수는 영분에게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죠.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은밀하게 매입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 요즘 시골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명수는 마을 이장 미정과 함께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미정은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마을 발전을 위해서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평생 이런 기회 다시 없을 거예요. 노인들은 명수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혼자 남아 농사짓기도 힘들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명수가 제시한 가격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정말 이 가격에 사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계약서도 여기 있어요. 명수는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계약서였지만 노인들은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면에 적힌 큰 숫자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절반 이상의 땅이 명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영분의 고추밭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명수는 지도를 펼쳐놓고 만족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 할머니만 설득하면 되겠네. 하지만 영분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명수가 아무리 찾아와도 문전박대였죠. 할머니, 이제 마을 사람들 다 팔았어요. 혼자 남아서 뭐 하시려고요?
내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명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영분의 땅이 없으면 개발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투자자들과 약속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강하게 나가야겠어. 명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분의 고추밭 전체에 농약이 뿌려진 것입니다. 아침에 밭에 나간 영분은 말라 죽은 고추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푸르던 고추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시들어 버렸습니다. 영분은 무릎을 꿇고 고추 줄기를 만져봤습니다. 농약 냄새가 진동했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성재가 뒤늦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영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밭을 바라봤습니다. 사고겠죠. 시골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에요. 명수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사고라고요? 성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농약 살포기가 오작동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실수로 이렇게 정확하게 내 밭에만 뿌렸다고요? 영분이 일어나서 명수를 노려봤습니다. 명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할머니, 의심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본 것뿐이에요. 지나가다가? 아침 7시에요? 영분의 추궁에 명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요. 건강에 좋거든요. 그때 마을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영분의 경운기가 불타고 있었죠. 저게 뭐야? 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경운기가 왜 저래? 화재네. 빨리 물 가져와. 마을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경운기는 이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영분은 타버린 경운기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보험 들어놓으신 거죠? 명수가 가까이 와서 물었습니다. 영분은 명수를 바라봤습니다. 보험 안 들어놓으셨어요? 그럼 큰일이네요. 새 경운기 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명수는 가짜 걱정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사고겠죠. 시골은 원래 그래요. 영분은 명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고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죠. 사고라고 하셨죠? 네,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명수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분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네요. 사고겠죠. 영분은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재는 할머니 뒤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상해요. 하루에 이런 일이 2번이나. 이상한 게 아니야. 계획된 거지. 영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획된 거라뇨? 전쟁에서는 이런 걸 교란 작전이라고 해. 영분의 말에 성재는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영분은 혼자 헛간으로 갔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군화와 배지가 들어 있었죠. 영분은 오랜만에 그것들을 만져봤습니다. 오랜만이네. 영분은 군화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죠. 영분은 망원경을 꺼내서 마을을 관찰했습니다. 정찰 개시. 위협은 시작됐다. 영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영분은 마을 곳곳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명수가 머물고 있는 펜션, 이장 미정의 집, 그리고 자신의 고추밭까지. 적의 움직임을 파악해야겠어. 영분은 작은 수첩을 꺼내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죠. 새벽까지 산에 있던 영부는 해가 뜨기 직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재는 할머니가 밤에 나간 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부는 중얼거리며 헛간에 군화를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었죠. 다음 날 아침 성재는 명수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완고함이 답답했거든요. 할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셔서요.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명수는 성재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개발 사업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성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고집 부리다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재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이 마을도 늙었잖아요. 다 떠나는데 뭐하러 붙잡아요? 영부는 성재를 돌아봤습니다. 네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란 걸 누가 가르쳤니?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뇨?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부는 성재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현실적으로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누가 가르쳤니?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영분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장미정이었습니다. 영분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제가 당신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정과 영분은 1시간 넘게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이 나갈 때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마을 청년들이 왔습니다. 귀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재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사람들이 자주 오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농사 이야기지. 하지만 성재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재는 우연히 할머니와 방문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경계선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영분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명령하는 톤이었죠.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면 이 지점들을 관찰해야 해요. 성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통신은 이 방법으로 하고 비상시에는 이 신호를 사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을 청년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넘겨줄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사람들을 모아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진압 전술의 기본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진압 전술이라는 말에 성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예요. 적은 언제나 우리가 방심할 때 공격해 옵니다. 할머니, 대체 누구세요? 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밤에 다시 모이죠. 오늘 배운 것들을 복습해 오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잠든 척했습니다. 영분이 방을 확인하러 왔을 때 성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할머니가 대체 뭘 하고 계신 거지? 며칠 뒤 성재는 할머니가 헛간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는 것을 봤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옛날 물건들이야. 영부는 상자를 다시 넣었지만 성재는 그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봤습니다. 금속 같은 것이었죠. 그날 밤에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고 분위기도 더 진지했습니다.
성재는 몰래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구역은 김 씨, 2구역은 박 씨가 담당하세요. 3구역은 영부는 마치 작전을 지시하는 지휘관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 고추밭에서 보던 할머니와 완전히 달랐죠. 비상연락망은 이렇게 구성하고 만약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호를 보내세요. 교관님, 알겠습니다.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교관님이라는 호칭에 성재는 더욱 놀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전쟁 말이에요. 영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는 할머니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농사 짓는 할머니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과거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의 정체가 뭐지? 왜 사람들이 교관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성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점점 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성재는 할머니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고추밭을 정리하는 할머니의 움직임도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군인 같았죠. 할머니,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영부는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손자의 눈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죠. 여자가 무슨 군대를 가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성재는 할머니의 대답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최명수는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정중한 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할머니,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명수는 영분의 집 마당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함께 왔죠. 무슨 선택이요? 영부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땅을 넘기지 않으면 손잡은 취업 자료를 뿌려버릴 겁니다. 명수는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군무이탈 전력, 거짓말 아니죠? 그 말에 영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재가 군대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뭐라고요? 손자분이 군복무 중에 무단 이탈했던 기록이 여기 다 있어요. 이걸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부는 명수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성재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올렸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증거요? 여기 다 있는데요. 명수는 서류들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성재가 나왔습니다. 명수와 영분의 대화를 들었던 것이죠. 할머니, 저는 성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너 군에서 도망쳤니? 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설명하면 대답만 해. 도망쳤니, 안 쳤니? 영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할머니처럼 살 자신 없었어요. 영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나약할 줄 몰랐거든요. 할머니처럼 살 자신 없었다고? 네. 할머니는 강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성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실망스럽네요. 명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손자를 두고 계시니까 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부는 명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장 꺼지세요.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명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틀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 안 하시면 이 자료들이 온라인에 올라갈 거예요. 명수는 일행과 함께 떠났습니다. 영분과 성재는 마당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집 안으로 들어가. 영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재는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분은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자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불이 난 것이죠.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회관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사람 있어요. 안에 사람 있다고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회관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영부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불길이 거세서 아무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누가 안에 있다고요? 김영우 씨요. 청소하다가 갇혔나 봐요. 영부는 불타는 회관을 바라봤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성재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영부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회관 안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영부는 숨을 참고 청년을 찾았습니다. 구석에 쓰러져 있는 김영우를 발견했죠. 정신 차려요. 영부는 김영우를 등에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성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부는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화상을 크게 입었죠. 다음 날 아침 영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영부는 헛간으로 가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군화를 신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한 군화였죠. 마을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영부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저는 한영분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군 공수부대 교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영분이 특별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제 회관 화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낸 불이에요. 영분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겁주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요. 영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영부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키겠습니다. 우리 땅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장 미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분 씨, 저도 도와드릴게요. 사실 저도 당신과 군대에서 인연이 있었거든요. 영부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미정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협조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때 당신 덕분에 저는 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도와드릴게요. 영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죠. 마을 사람들은 영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성재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대단한 분이셨구나. 성재는 자신이 할머니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부터 영분의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기로 한 것이죠. 6챕터 영분의 정체가 밝혀진 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영분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교관님, 우릴 농락한 인간들이 누군지 알려주시오. 마을 청년들이 영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의 지휘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해요. 영분은 마을 회관터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불에 탄 자네들이 아직 연기를 내고 있었죠. 최명수는 겉으로 드러난 적일 뿐이에요.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적이요? 명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요. 건설회사, 투자업체, 그런 곳들이죠. 영부는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건 단순한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조직적인 세력이에요. 그때 이장 미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관님, 제가 알아본 것이 있어요. 미정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명수가 머물고 있는 펜션 사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도강필이라는 건설회사 회장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강필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도강필이라고 했나요? 네, 아시는 분인가요? 영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강필은 군 시절 자신과 얽힌 과거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된 인연이죠. 영부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해야겠어요. 우리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영부는 마을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임무를 분담했죠. 1팀은 명수의 동선을 파악하세요.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모든 걸 기록해야 해요. 2팀은 토지 관련 서류들을 조사하세요.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3팀은 도강필 건설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마을 사람들은 영분의 지시를 받고 각각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성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지휘하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며칠 후 조사 결과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관님, 명수가 가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보고했습니다. 어떤 가짜 계약서요? 토지 매입 가격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어요. 주민들에게는 높은 가격을 약속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훨씬 낮은 금액이 적혀 있더라고요. 영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또 다른 정보는 없나요? 도강필 건설회사가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미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제 철거, 위조 계약, 주민 협박. 수법이 거의 똑같아요. 영부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도 반격할 차례네요. 그때 성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영부는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손자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정말로 도우고 싶어? 네. 제가 너무 나약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영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성재가 정말 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좋아. 그럼 너는 특별한 임무를 맡아. 특별한 임무요? 너는 기자 친구가 있다고 했지? 그 친구에게 이 모든 정보를 넘겨야 해.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기자가 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세상에 알려야 해. 성재는 처음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죠. 할머니,
제가 꼭 해내겠어요. 영부는 성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면 안 돼. 끝까지 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성재는 서울에 있는 기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나 성재야. 너한테 제보할 게 있어. 제보? 무슨 제보? 시골 마을 토지 강탈 사건이야. 증거도 다 있어. 현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었거든요. 자료 좀 보내줄래? 검토해보고 기사화할 수 있는지 판단해볼게. 성재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현수에게 보냈습니다. 가짜 계약서, 위조 서류, 협박 증거, 다른 지역 피해 사례까지 모든 것을 포함했죠. 며칠 후 현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재야, 이거 대박이야. 바로 기사 쓸게.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릴 거야. 성재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신호탄을 쏘는 것이었거든요. 영분에게 소식을 전하자 영분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면 명수와 도강필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영분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해요. 이제부터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교관님, 우리 준비됐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하죠. 영분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전투 모드에 들어간 것이었죠. 성재도 옆에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와 같은 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끝까지 해낼 거야. 성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성재의 기자, 친구가 쓴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시골 마을 토지 강탈 의혹, 조직적 사기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도강필은 격분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급히 전화가 왔거든요. 명수야, 이게 뭐야? 기사가 떴잖아. 회장님, 저도 방금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당장 마무리해. 더 이상 끌면 안 돼. 도강필은 전화를 끊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용역업체에 연락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날 오후 검은 승합차 3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마을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영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1팀은 뒷산으로, 2팀은 마을 입구로, 3팀은 제자리에서 대기하세요. 영분의 지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각자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 같았죠. 교관님, 준비 완료됐어요. 무전기를 통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영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명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분의 고추밭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계획이었죠. 오늘 밤에 밭을 태워버리자. 그러면 할머니도 포기할 거야. 명수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영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추밭 주변에 매복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적들이 곧 올 거예요. 영분의 속삭임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밤 11시경 명수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있었죠.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명수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추밭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금이야. 영분의 신호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명수 일행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죠. 뭐야 이게? 도망쳐. 명수 일행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영분이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방금 전 대화 다 녹음됐어요. 방화 계획까지 말이죠. 명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라고요? 그럼 손에 든 휘발유통은 뭐죠? 영분의 추궁에 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체포하세요. 영분의 명령에 마을 청년들이 명수 일행을 붙잡았습니다. 용역들은 저항했지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더 조직적이었죠. 놓아, 이게 뭐야? 명수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신고했어? 성재가 영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미리 연락해뒀어. 언론사에도 말이야. 과연 경찰차 뒤로 취재진들이 따라왔습니다. 성재의 기자, 친구도 그 중에 있었죠. 현장에서 체포되는 명수 씨.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명수는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분이 영분 할머니시죠? 인터뷰 좀 부탁드려요. 우리는 그냥 우리 땅을 지킨 것뿐이에요. 영분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직적인 토지 강탈에 맞서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쳤다고 봐야죠. 경찰은 명수와 용역들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과 녹음 자료가 결정적이었죠. 도강필도 수배령이 내렸어요. 경찰관이 영분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든요. 당신들이 수집한 자료가 큰 도움이 됐어요. 영분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도강필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사건은 전국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시골 할머니의 반격, 조직적 토지 강탈 일당 검거, 75세 전직 공수부대 교관, 마을 주민과 함께 범죄 조직 소탕. 언론들은 앞다투어 영분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성재는 뉴스를 보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지. 영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분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구나. 며칠 후 도강필도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과거 다른 지역에서 벌인 비슷한 범죄들까지 모두 드러났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교관님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마을 청년들이 영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영분은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성재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청년이 아니었죠. 할머니, 이제 정말 할머니를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한다고? 왜 끝까지 버티시는지, 왜 이 땅이 소중한지 말이에요. 영분은 성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어른이 됐구나. 마을의 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운 조용함이었죠. 영분은 고추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전 종료. 후방은 안전하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마을을 다시 건설해야 했거든요. 영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죠. 이 내용의 메시지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마이너스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